카타르 월드컵 다 보셨죠? 네.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정말 뭐 응원 열기가 대단했죠. 대한민국 매치. 되게 희한한 게 축구만큼 이렇게 막 강렬하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경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야구빠거든요. 근데 그래도 월드컵 때만 되면은 막 와, 열광해갖고 맞아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빨간색 옷을 막 찾고 그렇게 이렇게 축구만 하면은 아, 이게 민족주의가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전에 1990년대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신기욱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국가들하고 이제 가상의 축구 매치를 만들어 놓고 어느 팀을 응원하겠냐.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일본, 북한과 중국. 사실 이건 쉬워요. 그러면 그냥 북한인 거예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 붙여놨을 때는 약간 애매해지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이 북한을 선택을 했었어요. 90년대. 제가 예전에 흥미가 생겨갖고 이 여론조사 한번 더 해봐야겠다. 그때는 미국이 조금 더 우세하게, 특히 20대 사이에서 미국이 우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북한이 예전엔 나왔었는데 이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자가 43.6%. 오. 그리고 미국을 응원하겠다가 17.6%.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16.8%가 양 팀을 모두 응원하겠다. 야. 그리고 22%는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43.6%가 굉장히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눈에 띄는 거는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세대 차이가.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제 수치로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것은 50대. 그리고 가장 낮은 세대는 어딜까요? 20대. 맞아요. 미국 응원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당 응원하겠다든지 응원을 안 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거고 통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인식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대 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높아요, 사실은. 군대 경험 때문인가 있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막 욕을 해도 그래도 한민족 이게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차이점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할 때도 20대나 뭐 어르신들이나 다 이제 보수적이다.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보수적이라도 되게 달라요. 그게 아무래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나 혹은 친척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세대와 그리고 어쨌든 최소 두 세대를 거쳐서 나오는 세대의 좀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 한번 꾹 찔러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이루자. 근데 이게 그렇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세대였고 심지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죠. 우리 항상 그거 배웠죠. 뭐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족적 과업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뭐 6.25만 되면은 막 이런 거 하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늘 물어봐요.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4.6%. 저는 약간 놀랐어요. 낮다고 매우 생각하셔서. 낮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4%. 굉장히 높은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를 쭉 매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연구원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수치가 한 14%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6, 7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통일 필요하지 않아요 하고 딱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벌써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뭐 우리가 힘들 때를 겪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가 가장 융성한 시기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게 훨씬 더 20대한테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통일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가 42.9%. 거의 절반 가까운. 그게 근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랑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잘은 모르지만 가끔씩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젊은 세대한테 통일은 그렇게 달가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일해야 되는데 라는 걸 배우고 살았다고 아니야, 통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막무가내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납득을 시킬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베이스에는 사실은 아주 강한 민족주의가 남아있죠. 사실 한국하고 북한이 갈라져서 산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70년 되지 않았나요? 70년 85년부터 잡으면. 그렇죠. 우리가 휴전협정을 할 때부터 이제 따지고 본다면은 69년, 7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고 38선을 그어서 떨어져서 살았던 것부터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자, 이 세월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긴 역사에서 보면 100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긴 역사죠. 100년 가까이 떨어져 살았던 이 두 나라가 정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다라고 젊은 세대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죠. 사회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한 나라는 세계화를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예요. 또 한 나라는 여전히 세습 독재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고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부모님 그쪽은 할아버지 때 이제 그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와 갖고 살다가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나가면서 못 올라가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거죠. 어디 가면 뭐가 있었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런 공장이 있었고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정말 어르신들이고 한 민족이었어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어요. 책으로 배웠습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개성이고 저희 아버님도 개성에서 출생하셔서 이제 그 남북 전쟁 때 이제 내려온 상황이신데 그 같이 아버님과 함께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으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응원을 하면서 뭉클한 감정을 가졌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요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의 의견은 오히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자리가 출전하지 못한 선수가 있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관점이 되게 달랐던 맞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도 기억해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정치학적 관점 이런 거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쌓여져 있지만 그걸 이제 다 옆에 놔두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족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혈연이에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거. 맞아요. 한국말을 잘 쓰고 있고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요새 들어서는 이 민족이라는 말이 조금 범위가 또 다르게 넓게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전에 그 혈연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시민적 중심 혹은 시민 가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알파고스처럼 한국에서 기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한국의 규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잘 지키고 있죠? 네. 교통 좀 문제이긴 하지만. 네. 딱지를 많이 떼요?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분들은 글쎄 뭐 한국 피를 같이 나누는 게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굳이 뭐 혈연으로 엮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법,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 가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됐고 그만큼 한국이 오픈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어요. 탈북민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 출신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을 대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자,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느낀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사람들은
미국인이었어요. 미국은요? 미국인. 그 다음이 북한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거의 비슷해요. 재밌는 점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어요. 북한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생김새도 무장 좀 다르고 언어도 이제 많이들 배우시지만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제 오신 이제 탈북민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는 그분들이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인 거죠. 미국이 높게 나왔다. 근데 여기서 그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혈연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는 가치이고 또 어떤 생각을 우리가 비슷하게 공유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문화를 우리가 공유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민족적인 우리 과업 해갖고서는 강조를 했던 이 통일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는 먹히지만 젊은 세대한테 과연 먹히겠냐.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아, 모두가 코끼리가 여기 돌아다니는 건 아는데 모른 척해요. 저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애써 피하는 거죠. 통일이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어른 말고 젊은 세대들이 이걸 공론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여지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세계 인풋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국가들하고 어떻게 이 관계에 설명을 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여기 지역 안보를 위해서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북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는데 물론 관심을 줘야 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하고 외교 정책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라고 봅니다.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강연 해주신 김지훈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